네, 오늘은 이 QCY 제품이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QS2라고도 불리어지고 보통 T1S라고 불리어지는 모델입니다. 이게 요즘에 많이 이제 구매를 하고 있고 요즘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패키징이 이제 깔끔하게 잘 돼서 오는 것 같아요. 배송 반대까지 한 달 정도 걸렸고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여기 안에 사용 설명서, 이어팁, 충전 케이블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함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써보고 나니까 몇 가지 이제 장단점들이 좀 눈에 띄어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동일한 QCY에서 나온 제품인데 한 3년쯤 전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 4.1을 지원하고 있는 이어폰이고요. 이 두 가지 제품에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줄이 있는 것과 또 없는 것의 차이가 있죠.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굉장히 예쁘죠. 네, 뚜껑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이 있는데 있는 제품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S가 붙어있는 T1S 또는 QS2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뚜껑이 없는 게 T1이죠. 그래서 이제 요 기본적으로 이어폰 자체는 똑같아요. 이어폰 자체는 똑같고 그런데 요거 이제 빼서 보면은 이제 이어 팁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장점은 뭐 이제 바로 끼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사실 폼 팁을 써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 폼 팁이 얼마나 이 귀에 빈 공간을 꽉 채워줘서 굉장한 어느 정도의 음질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안타까운 거는 이 폼팁을 끼우지를 못해요. 끼울 수는 있죠. 근데 이 폼팁을 끼우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충전 크레들이거든요. 이 뚜껑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없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진짜 충전 크레들이에요. 이게 각각의 이어폰을 이렇게 끼우게 되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 끼울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폼팁을 끼웠죠. 사용하는 데는 사실 문제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폼팁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폼팁을 한번 써보고 나니까 사실 이런 팁들은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단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굉장히 블루투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 뒤에 선이 굉장히 좀 걸그적거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좀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한 3주 정도 써본 것 같아요. 3주 정도 써보니까 이 줄이 없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귀에 끼어 있을 때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팁의 사이즈만 잘 맞추시게 되면 그런 염려는 없더라고요. 약간 그냥 단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죠. 그게 제일 큰 장점이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구매를 하실 때 조금 알고 구매를 하시면 도움이 될 법한 이야기를 단점 위주로 아무래도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면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음질 면에서는 기존의 QCY 제품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듣는 제품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음향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좌우가 이제 우측으로 이제 기기와 페어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좌측을 이렇게 딱 뺨과 동시에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띠리리링 하면서 이 좌측과 우측이 다시 페어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측의 블루투스 모듈이 기기와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좌측의 블루투스 모듈과 다시 두 번째 페어링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자, 이해 어느 정도 되시죠? 자, 근데 요거를 조금 깊이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거의 단점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바로 기기와 멀티 페어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패드와 일반 스마트폰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전철에서요. 이 핸드폰을 보다가 또
아이패드를 보다가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페어링을 다시 해줘야 돼요. 자, 문제가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직접.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지금 QCY, 네, QS2 오른쪽 R과 페어링이 되었다고 보여지죠. 자, 그런데 이제 잘 듣죠. 듣다가 아이패드를 꺼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패드의 QSR 부분을 누르게 되면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연결 실패 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핸드폰을 다시 꺼내요. 블루투스 모듈을 꺼버려야 되네요. 네, 블루투스 모듈을 꺼요. 그렇죠? 블루투스 모듈을 끄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패드를 열어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페어링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반대의 경우에 다시 제가 아이패드를 보다가 다시 이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다시 사용함을 누르고 이제 찾게 되죠. 얘를 이제 눌러서 페어링을 시도를 하게 되면 연결할 수 없음 이라는 문구가 뜨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아이패드를 꺼내요. 얘를 눌러요. 연결 해제를 해요. 보이셨나요? 안 보이셨군요. 네. 연결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연결 해제를 하고 다시 핸드폰을 열어서 다시 여기서 이것을 다시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페어링이 됩니다. 연결됐죠? 자,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멀티 페어링이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오는 굉장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근데 기술적 한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그 모듈 자체가 이 두 개의 디바이스하고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모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기기까지 이제 페어링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기기하고 연결하고 하나는 좌측하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기기와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기술적 한계인 거죠. 또 다른 문제는요. 일단 이 두 개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 좌측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이제 10,000원 전처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출퇴근하다가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좌측이 안 나와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네, 조금 거슬릴 수 있죠. 네,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을 하다 보면 제가 사실은 이거를 기계를 2대를 구매했어요. 그 와이프 거하고 이렇게 2대를 구매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이제 해봤거든요. 해보면 이 2대 모두 다 그런 증상이 있는데, 어떤 증상이냐면 요거를 이제 멈추게 되면 또는 다시 재생을 하고 나서 쭉 재생이 정상적으로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두 개의 통신 간에 아주 간헐적으로 그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에코같이 귀에서 이쪽이 먼저 나오고 이쪽이 바로 따라서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기기를 켜던지 아니면은 여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퍼즈 플레이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한번 누르면 퍼즈, 한번 누르면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일시정지 후 다시 재생을 해주시면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통신상의 문제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몇 가지 단점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무선이 주는 편리함은 정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잘 아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써 보니까 무선에서 주는 편리함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기기를 2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기를 2개를 사용하면서 오는 그런 불편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제품은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선이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이 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유와 이 폼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폼팁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같은 디바이스로 재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타격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저음에서 오는 이 풍부한, 이게 아무래도 이어폰이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 이어폰의 이 진동판의 크기가 제한적이잖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결국은 비슷한 사이즈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제 귀로 그대로 들어오려면 이 빈 공간을 메꿔주는 폼팁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걸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있다군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특성을 아시고 구매하시면 어떤 제품도 나쁜 제품은 없죠. 그럼 마치겠습니다.